여기 아파트가 어디 들어온다는 거야? 아파트 요 패스 이쪽에서 아파트 보이는데 거기까지 2,800세대. 대단지네, 대단지. 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아산시 좀 임진면에 나와 있는데요. 약간 그 의문이 드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아마 국가토지 같아요. 국가토지. 이게 수도용지라고 쭉 다. 그런데 우리 나온 땅은 좀 이거죠, 이거. 202평. 여기는 수도용지. 그러니까 큰 길에서 이쪽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나가 관건이에요. 근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밑으로 수도 파이프가 지나간다는 얘기잖아. 하지만 추진로는 쓸 수는 있을 것 같아. 이건 상식적인 겁니다. 근데 이상한 사람 하나가 여기다가 땅을, 이쪽 땅을, 저 도로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도로잖아요. 도로인데 요만큼 땅을 누가 샀다는 거죠. 길게. 네. 자기 생각에는 이거 알박이라고 생각하고 했나 보죠. 세상에 그런 바보가 있을까요? 바보 아니야. 여기 이렇게 땅이 있는데 수도용지가 지나가는데 이걸 알박이라고 했다. 300만 원씩 주고 샀다는 거 아니야. 건물 짓기도 애매한 좁은 땅을. 바보죠, 그 사람이. 그럴까요? 그것도 채권자예요. 여기 채권자일까? 여기 채권자? 네. 그 사람이 이걸 산 거야? 그 사람이 이쪽 거를 먼저 작년에 경매로 내보내가지고 먼저 낙찰을 받고 요번에 요거를 또 내보낸 겁니다. 그 금액이 2억 1,700밖에 안 돼. 2억 1,700. 채권자가 이걸 왜 받았을까? 연구 대상이네. 첫 번째는 하여튼 알박이 한다고 받아갔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이게 수도용지인데 이 수도용지를 전화를 해보면 공무원들이 안 된다고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축할 줄 알고. 건축이 아니고 길만 쓸 겁니다. 그러면 해주거든요. 그거 물어봤는데 네. 설계 사무실 통해서 설계가 들어와야 그 설계를 바탕으로 자기네들도 수도용지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심의를 거친 다음에야 이렇게 점용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얘기가 나와서 이 옆에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거 보면은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 앞에가 공단. 공단하고 공공시설. 관공서. 관공서. 그럼 하나 도시를 만들겠다는 뜻이네. 여기다가 5년을 본다고. 5년 투자. 5년이면 이게 얼마가 될 것이냐?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지 않을까? 앞에 도로는 6차선으로 확장 계획이다. 그러니까 저런 큰 트럭만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일단 소음도 그렇고 이게 아니, 여기는 소음이 나도 상가짜리니까 주택짜리는 아니거든. 여기는 상가짜리잖아. 상가짜리니까 소음이 나도 상관은 없지. 이런 식의 건물 질 거 아니야. 일종의 상가 건물이라고 봐야 돼. 근데 그러니까 이거 한 800에서 1000원 갈 것 같은데요. 5년은 지금 200만 원이지. 그럼 얼마에 써야 될까요? 그렇게 많이 써야 되나? 금방은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좀 가야 되는 거니까. 당장 저렇게 건물 지면 지금은 다 나간다는 보장이 없어. 그렇다고 소매점을 한다 하더라도 손님이 여기 현재 많지도 않잖아. 건물 짓지 않고 내버려 둬야 되거든. 이게 전이래니까 답인가? 여기다 농사를 지으면은 과연 비업무용이 안 되나? 이제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의문이 있네요. 채권자가 이걸 왜 먹었냐? 그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 채권자가 그걸 먹었다. 미안하네. 이 수도용지를 통해서 가감차선이 될 것 같거든. 근데 그것도 알아봐야지. 여기 측량사 가서 한번 떠봐야 돼요.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가감차선도 내가 뭐 주유소를 한다, 집을 진다 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보통 집을 지면은 가감차선이 거의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주유소까지 차가 들락달락 해야 되는 건 또 길이가 길어요. 30m, 50m 막 그래. 그 용도도 내가 뭘까 생각을 해서 측량사한테 물어봐야 돼서, 허가가 다 난다 그러면은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길게 볼 거니까 5년. 그 다음에 금액을 잠깐 물어보는데, 금액은 한 300만 원 정도 써야 되지 않겠어. 나는 가끔 내가 쓴 것 중에서 엉뚱한 금액을 쓰면은 그 다음부터 그 일대가 내가 쓴 가격이 표현해. 그걸 만들어 나가는 거지. 제가 이 물건을 조사를 하다가 알게 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땅을 채권자가 먼저 집어삼켰기 때문에 여기가 맹지가 됐다. 수도용지로는 허가가 절대 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맹지라서 만약 사게 되면은 뭐 조심해서 사라, 뭐 이런 거를 네이버 카페 같은 데다가 올려놨더라고요. 이 채권자도 이 땅을 자기가 사놓으면은 여기가 맹지가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좀 부풀려서 잡은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잡았겠지.
우리도 이거 다시 알아봐야 돼. 상식적으로 만드는 거지. 이거 알아봐야 됩니다. 그게 전제 조건이야. 짚어보고 허가가 날 때 그렇게 쓰려는 거지. 허가 안 나면 안 되지. 제일 좋은 방법은 저거 설계한 건축 설계 사무실에다가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제일 편하겠네 뭐. 근데 적어놓은 거 보면 이건 나을까? 나지 않겠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그 이상 바라보기가 좀 막연한 게 뭐냐면 거기도 상업지역이 생긴단 말이야. 거기야. 예, 맞습니다. 구청가고 거기에 생기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글로 모이면 여기는 길가에 붙어서 한 대다 보니까 돈 1,000만 원 이상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근데 그 안에 주택 세대에서는 그쪽 상업단지를 이용하는 게 맞는데 여기가 딱 중간에 맞물린 데갖고 상업단 일반 저기 산단이 공업단지가 이쪽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가지 말고 저기부터 들러가지고 건축사무소부터 알아낸 다음에 전화로 먼저 해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또 방문해서 알아보고 그래. 네, 원장님 이쪽 메인 도로로 허가가 안 난다고 하면 이쪽 매입할 생각도 있으세요? 저도 그것 때문에 알아봤던 게 이쪽으로 허가가 만약 안 난다 그러면은 이쪽에 보면 국어가 있어요. 근데 그 국어가 지금 현황상으로는 국어인데 지목은 도로로 돼 있습니다. 글로 내면 돼. 네. 그러니까 글로 안 되면 절로 내고 출입은 일로 하면 되지. 못하게 막지는 않아 여기. 네.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이거지. 저쪽 국어 문제 저기 한 5, 6m 된다 그랬잖아. 저 뒤가. 네. 그럼 충분히 허가가 나잖아. 그걸 허가 내고 출입하면 이상은 없지. 선생님, 그런데 누구한테 언제 이런 허가에 대한 문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또 다르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법률 밑에 조례가 있잖아. 조례 말고 담당자의 마음에 따라서도 말이 막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잘 차근차근 물어보고 다녀야지. 담당이 얘기하다가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비네 계장한테 서 물어보거든. 합의가 돼서 답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돼. 알박이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요. 알박이? 알박이는 본래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한 키가 될 때 하는 거지. 땅은 알박인 줄 알고 샀을까요? 그래서 샀으면 왜 샀겠어? 300씩 주고. 아니면 여기 땅값이 올라갈 거라고 무지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 그래서 무조건 다 지가 산다. 그것도 사고 이거 나오면 이것도 지가 산다. 뭐 그런 것도 있지. 여기 이 땅을 얼마나 좋게 보는 사람이 많을지 모르잖아. 우리가 300을 쓴다고 해서 1등을 하는 법도 없는 거야. 원장님, 네. 혹시 그 낙찰가 보셨나요? 예, 봤어요. 11억 1,100 썼더라고. 네, 너무 비싸게 쓴 거 아닌가요? 거기서 현장에서 얘기할 때 이게 많이 올라가면 800, 1000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까지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그냥 주거 지역이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옆에 보면은 상업 쪽이 분명히 들어오잖아요. 그림이 나왔듯이. 그러면 이게 나중에 아파트가 다 섰다 하더라도 다 상업 지역 쪽으로 가서 방사 행위가 되는 거지. 우리 쪽으로 오는 건 특별한 장사만 몰라도 잘 안 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상업 지역이면 신도시도 한 2천만 원까지 가지만 이거는 옆에 있는 땅이다 보니까 800, 1000이 정확히 거의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이 사람이 500을 넘게 썼어요. 500을 요새 은행 이자로 보면 한 번 더 올라간다 그러는데 현재 우리가 6%로 쓰고 있는 실정이에요. 6%. 6%로 치면 10억이면은 7, 8천만 원 이자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5년이면 3억 5천에서 4억 정도의 돈을 더 이자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까지 하고서 이걸 500 이상을 주고 산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다 그럼 이렇게 상가를 짓자 그렇게 말하는 지금 상가 줘도 될 것 같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상가 지려면 그것도 1, 20억 또 들어가요. 보통은 저 옆에 건물 같이 한 3대층 지으면 한 15억 들어가거든요. 가서 그거 뽑을 수 있을까요? 장사해서. 그리고 의문투성이잖아요. 결국 이 땅은 농사를 지으면서 5년을 기다리는 게 일반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땅이었거든요. 건물을 짓는 건 위험합니다. 텅텅 놀아요. 이렇게 됐다고 볼 때 500은 지나치게 썼다. 결국은 15명씩 붙었잖아요. 흥분하는 거지, 흥분. 흥분해야 1등 하는 거야, 실수하는 거야. 2등이 6억 3천을 썼어요. 내가 쓰려는 금액하고 비슷하죠. 거기서 내가 한 300 써라 그랬잖아요. 2등이 사실은 합당한 가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도 그 옆에 몇십만 평 단위의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주거단지도 한 6천 세대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요. 상가 지역이 너무 해프게죠. 해프게 쉽게 말해서. 6천 가구가 들어오면 상가는 그 2배를 준단 말이야. 넓이를. 그래서 항상 상가 사는 사람이 나중에 안 좋잖아요. 그렇게 많이 주는 건 이유가 뭐야?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비싼 거. 근데 상업지역을 조금만 줄 것 같아? 풍부하게 준단 말이야. 거기 갈 손님도 없는데 뭐 우리가 가지고. 난 빠져있는 거라 거기서 1,000만 원이면 많이 봐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빠졌잖아요. 일단 상업적인. 근데 땅은 오래 보유할수록 좋지만 그런 점에서는 네. 딴 데다 까먹는 것보다 땅 사들면 좋죠. 그런 큰 뜻에서는 뭐 변함이 없는데 어떤 감각을 가지고 투자하느냐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너무 비싸게 샀다. 딴 데 투자하는 게 낫다. 2등 가격이 뭐 적당하다고 봅니다. 알박기 한 땅은 최종적으로 왜 그랬다고 생각하시나요? 알바끼에서도 300만 원 했잖아요. 300만 원 썼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은 뭐 그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해서 나오자마자 알바끼 개념이 아니고 그냥 샀을 것이다. 나는 왜냐하면 세상에 바보는 없다고 생각하거든. 앞에 수도용지가 있는데 그걸 알바기로 샀다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바보 만드는 거잖아. 바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거기가 좋으니까 300. 그럼 팔 때는 이거 빼고 사겠습니까, 사람이? 합해서 그냥 사지. 더 묻혀가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500 썼, 이 사람 500 썼잖아. 이 사람이 또 바보고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니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